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없어. 엄마 아빠가 잘못 가르치니까. 할머니가 용돈 줄게.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혹시 이런 말 손주 앞에서 하고 계신가요? 손주가 너무 예쁜데 자꾸 며느리 사위와 부딪히고 손주를 돌봐주고 싶은데 자식들이 간섭한다고 싫어하고 손주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손주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우리 때랑 너무 달라서 모르겠어. 며느리가 자꾸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해. 손주 보고 싶은데 눈치 보여.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200년 전 18년간 손주를 보지 못하다가 유배에서 풀려나 처음 손주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렸던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사랑으로 대하되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의 조력자이지 부모가 아니다. 1801년 정약용 선생 40살의 나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때 큰아들 학연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의 첫 손주였습니다. 유배를 떠나기 전 선생은 그 손주를 안아보았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아기였습니다. 포동포동한 볼, 작은 손, 천진난만한 웃음. 선생은 그 손주를 보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곧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둘째 아들 하규에게도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또 손주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첫 손주는 이미 15살이 넘었고 그 사이 손주가 더 늘어났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선생은 밤마다 손주들을 그리워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한양에서 편지가 왔다. 큰 손주가 이제 글을 읽는다고 한다. 천자문을 다 뗐다고 한다. 얼마나 기특한가. 할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옆에 없으니 혼자 공부하는구나. 작은 손주들도 건강하다고 한다.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할아버지는 모른다.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손주들, 한 번도 함께 놀아주지 못한 손주들, 할아버지 얼굴도 모를 것이다. 내가 돌아가면 손주들이 나를 알아볼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줄까? 아니면 낯선 사람을 보듯 두려워할까? 보고 싶다. 너무나 보고 싶다. 손주들을 안아보고 싶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다. 손주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싶다. 손주들과 산책하고 싶다. 손주들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여기 유배지에서 그저 그리워할 뿐이다. 언제쯤 손주들을 만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영 만나지 못하고 죽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플까? 선생은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셨습니다. 비록 손주들이 아직 어려서 편지를 읽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커서 읽어보라고 정성껏 편지를 쓰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아, 할아버지는 너희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너희를 생각한다.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너희가 행복한지, 너희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하고 걱정된다. 할아버지가 너희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한다. 멀리서라도 너희를 축복한다. 건강하게 자라라. 착하게 자라라.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할아버지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18년이 지나고 마침내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18년 67의 나이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선생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들,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이었습니다. 선생은 손주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손주는 이미 20이 넘은 청년이었고 둘째 손주는 18, 셋째는 15, 넷째는 12, 막내 손주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을 닮았고 며느리들을 닮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큰 손주는 엎드려 절을 했고 작은 손주들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선생은 손주들을 하나하나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할아버지를 기억해줘서. 아니, 너희는 할아버지를 모르겠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맞이해줘서 고맙다. 할아버지가 못난 사람이라 너희를 18년이나 보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손주들은 선생을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를 알아요. 어머니가 늘 이야기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다 알아요. 할아버지 편지도 읽었어요. 할아버지를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날부터 선생은 남은 생을 손주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손주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손주들과 대화하고, 손주들과 산책하고, 손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손주를 사랑하되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선생은 그 깨달음을 후세에 남기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손주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부모 흉보기. 엄마가 너를 제대로 안 가르치네. 아빠는 맨날 바쁘다고 널 안 봐주지. 엄마 아빠가 너한테 너무 엄하게 구는 것 같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부모들은.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앞에서 그 부모를 흉보는 것은 손주에게 가장 나쁜 교육이다. 손주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 부모가 존경받아야 손주도 바르게 자란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앞에서 부모를 흉보면 손주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 엄마 아빠는 잘못된 사람이구나. 엄마 아빠 말은 안 들어도 되는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손주 교육이 안 된다. 손주가 부모 말을 안 듣게 되고, 손주가 버릇없이 자라고 가정이 무너진다. 절대로 손주 앞에서 부모 흉을 보지 마라. 오히려 부모를 칭찬해라.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빠가 너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손주가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부모를 존경하는 손주는 바르게 자란다.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팀이 되어야 한다. 손주 앞에서는 절대 갈라서지 마라. 둘째, 부모와 다르게 가르치지 마라.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어. 할아버지는 해도 된다고 했는데, 엄마는 안 된다는데 할머니는 된대. 이런 혼란 절대 주지 마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교육의 주체는 부모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다. 부모가 안 되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되라고 해야 한다. 부모가 이렇게 해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해라고 해야 한다. 부모와 다르게 가르치면 손주는 혼란스러워한다. 엄마는 안 된다는데 할머니는 된다고 하네? 누구 말을 들어야 하지? 아, 할머니 말을 들으면 되겠구나. 할머니가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봐. 할머니한테만 가면 되겠구나. 이런 혼란은 손주를 망친다. 손주가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이간질을 배우고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규칙을 무시하게 된다. 부모가 세운 규칙을 할머니, 할아버지도 따라야 한다. 설령 그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손주 앞에서는 부모 편을 들어야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의견은 손주가 없을 때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내 생각에는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하라. 하지만 손주 앞에서는 절대 다르게 가르치지 마라. 부모와 한 목소리를 내라. 셋째, 무조건 감싸주기. 우리 손주는 안 그래. 저 아이가 먼저 그랬을 거야. 우리 손주는 착해. 잘못 안 했어.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이런 맹목적 편들기 절대 하지 마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귀엽다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면 손주는 자기가 잘못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싸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잘못을 했는데 야단 맞지 않으면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르고 계속 잘못을 반복하고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킨다. 손주가 잘못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단 혼내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부모가 혼낼 때 옆에서 거들지 마라.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정도는 괜찮잖아. 너무 심하게 혼내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마라. 부모의 훈육을 방해하지 마라. 부모가 혼내고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싸주면 부모는 시부모님이 내 교육을 방해한다 생각하고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가면 안전하구나 생각한다. 이것은 가정을 분열시킨다. 손주가 잘못했을 때 부모와 한 팀이 되어라. 넷째, 물질로 사랑 표현하기. 할머니가 용돈 줄게. 할아버지가 장난감 사줄게. 이거 먹고 싶지? 사줄게.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할머니가 뭐든 사줄게. 이런 물질적 보상 조심하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에게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돈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용돈 주는 사람이야. 뭐든 사주는 사람이야. 가면 선물 받을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진짜 사랑을 모른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용돈 받을 사람이 없네. 이렇게만 생각한다.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이다. 손주와 대화하고 손주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주와 함께 놀아주고 손주를 안아주고 손주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물론 가끔 선물을 줄 수는 있다. 생일이나 명절에 적당한 선물을 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부모의 허락을 받고 적당한 선에서 주어라.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아빠한테 말하지 마.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것은 손주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고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선물을 주고 싶으면 부모에게 먼저 물어라. 이거 사줘도 될까? 용돈 얼마까지 줘도 될까? 이렇게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다섯째, 과잉 보호하지 마라. 위험해. 하지 마. 다칠까봐 걱정돼. 할머니가 다 해줄게. 그건 내가 하기엔 어려워. 이런 과잉 보호, 손주를 약하게 만듭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귀엽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손주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 할머니가 해줄게.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이렇게 늘 도와주면 손주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독립심이 없어진다. 손주에게도 스스로 할 기회를 주어라. 신발 신기, 옷 입기, 밥 먹기, 장난감 정리하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 하라.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배움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보고 정말 위험할 때만 도와주어라. 혼자 해볼래? 할 수 있어. 해봐. 천천히 해봐. 이렇게 격려하라. 모든 것을 미리 막아주지 마라. 경험하게 해라. 배우게 해라. 여섯째, 세대 차이 강요하지 않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옛날이 더 좋았어. 요즘 교육은 잘못됐어. 이런 꼰대질 절대 하지 마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는 변한다. 우리 때와 지금은 다르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지 마라. 손주는 지금 시대를 살아간다.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때는 하지 말고 요즘은 어떻게 하니? 물어보라. 배우려는 자세로 손주를 대하라. 손주가 태블릿으로 공부하면 그것도 좋구나 인정해라. 손주가 새로운 놀이를 하면 재미있겠다 관심 가져라. 옛날 방식만 고집하지 마라. 변화를 받아들여라. 일곱째, 편애하지 마라. 큰 손주가 더 예뻐. 아들 손주가 더 좋아. 이 손주는 똑똑한데 저 손주는
너는 할머니 말 잘 들어서 좋아. 이런 편애 절대 하지 마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손주를 똑같이 사랑해라. 한 명을 더 사랑하면 다른 손주들이 상처받는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태도를 다 느낀다.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누구에게 더 잘해주는지, 누구에게 더 용돈을 많이 주는지 다 안다. 어린아이도 다 안다. 평등하게 사랑해라. 똑같이 안아주고,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선물 주고, 똑같이 관심 가져라. 그것이 손주들을 모두 행복하게 만든다. 편애받는 손주는 다른 손주들에게 미움받고, 편애받지 못한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원망한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것들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조심하세요. 정약용 선생은 손주 앞에서 꼭 해야 할 것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부모 존경하도록 가르치기. 선생은 손주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냈고 너희를 잘 키우고 있다. 할아버지가 유배 갔을 때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어린 나이에 집안을 책임져야 했고 가족을 돌봐야 했고 할아버지 없이 혼자 성장해야 했다. 그런데도 훌륭하게 자랐다. 너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너희를 낳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느냐? 밤낮으로 너희를 돌보고 아플 때 간호하고 너희가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치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을 존경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에게 부모를 존경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첫 번째 역할이다. 손주 앞에서 부모를 칭찬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고마워하라. 그러면 손주도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 엄마 아빠는 훌륭한 분이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 해. 이렇게 가르쳐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를 존경하면 손주도 부모를 존경한다. 둘째, 좋은 이야기 들려주기. 선생은 손주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 교훈이 담긴 이야기, 할아버지의 경험담.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긴 인생을 살아왔다. 그 인생의 지혜를 손주에게 전해주어라. 단 훈계조로 말하지 말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주어라. 옛날에 할아버지가, 옛날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시작하면 손주들이 귀 기울여 듣는다. 이야기 속에 교훈을 담아라.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훈계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서 좋은 일이 생긴 이야기를 들려줘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라. 그러면 손주가 자연스럽게 배운다. 강요보다 이야기가 더 효과적이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평생 기억한다. 셋째, 경청하기. 선생은 손주들의 말을 늘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라도, 아무리 긴 이야기라도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말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어라. 휴대폰 보지 말고, 텔레비전 보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눈을 마주보며 집중해서 들어라. 그래, 그래서? 재미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니? 너는 어땠니? 기분이 어땠니? 이렇게 반응하며 들어라. 손주의 말을 무시하지 마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얘기해. 할머니 바빠. 그만 떠들어. 이렇게 말하지 마라. 손주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들어주면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생각한다. 듣지 않으면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생각한다. 경청하라. 손주가 말할 때 온 마음을 다 해들어라. 넷째, 칭찬해라. 선생은 손주들을
자주 칭찬하셨습니다. 잘했다. 기특하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훌륭하구나. 똑똑하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를 자주 칭찬해라. 작은 일이라도 칭찬해라. 오늘 인사 잘하네. 글씨를 예쁘게 쓰는구나. 착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동생을 잘 돌보는구나. 부모님 말씀 잘 듣는구나. 예의가 바르구나. 칭찬은 손주를 자라게 하는 걸음이다. 칭찬받은 손주는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 단 거짓 칭찬은 하지 마라. 진심으로 정말 잘한 것을 칭찬해라. 과장된 칭찬, 빈말 칭찬은 오히려 해롭다. 진심 어린 칭찬을 해라.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라. 1등 했구나 보다 열심히 노력했구나가 낫다. 5째, 함께 시간 보내기. 선생은 손주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글을 읽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와 시간을 함께 보내라.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시간을 선물해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어라. 그 시간이 손주에게 평생 남는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어. 이렇게 기억하게 만들어라.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손주와의 시간을 미루지 마라. 지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손주는 빨리 자란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하루 30분이라도 손주와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6째, 지혜 전해주기. 선생은 손주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긴 인생을 살아왔다. 그 경험과 지혜를 손주에게 전해주어라. 단 강요하지 말고 부드럽게 전해라.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할아버지 생각에는 할머니가 살아보니 할아버지 경험으로는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손주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지혜는 전해주되 강요하지는 마라. 손주에게도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언자이지 명령자가 아니다. 7째, 기도하고 축복하기. 선생은 매일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길, 우리 손주가 바르게 자라길, 우리 손주가 행복하길, 우리 손주가 좋은 사람 되길, 이렇게 빌어라. 기도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매일 손주를 위해 축복하라. 손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건강하게 자라라. 행복하게 자라라. 축복해라. 그 축복이 손주를 지킨다. 여러분은 손주에게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정약용 선생은 손주를 잘 키우려면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존중하기. 선생은 며느리들을 항상 존중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의견을 물었고,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했고,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사위를 존중해라. 그들이 손주의 부모다. 그들에게 손주 양육의 권한이 있다. 며느리가 이렇게 키운다고 하면 네, 좋습니다 라고 하라. 사위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라. 설령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존중하라. 의견이 다르면 조심스럽게 제안하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내 생각에는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방법도 고려해 보겠어? 이렇게 말하라. 절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마라. 왜 이렇게 안 해? 이건 잘못됐어. 이런 말 하지 마라. 존중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다. 둘째, 간섭하지 마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양육에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 하지 마라. 며느리 사위에게도 그들만의 양육 방식이 있다. 그것을 존중해라.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고 묻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라. 내가 도와줄 게 있나?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 이렇게만 물어라. 간섭은 관계를 나쁘게 만든다. 간섭받는 며느리 사위는 시부모를 멀리하고 시부모를 멀리하면 손주도 못 보게 된다. 손주 보고 싶으면 간섭하지 마라. 셋째, 감사 표현하기. 선생은 며느리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손주를 낳아줘서 고맙다. 손주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 손주를 보게 해줘서 고맙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사위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손주를 보게 해줘서 고마워. 손주를 잘 키워줘서 감사해.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라. 감사받은 며느리 사위는 더욱 잘해주고 싶어 한다. 반대로 간섭하고 잔소리하면 며느리 사위는 손주를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시부모님이 자꾸 간섭해서 손주 보여주면 이것저것 말씀하셔서 이렇게 생각하면 손주를 안 보여준다. 감사하라. 자주 감사하라. 넷째, 경계 존중하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사위의 집에 함부로 드나들지 마라. 미리 연락하고 허락받고 방문하라. 오늘 가도 될까? 지금 방문해도 괜찮을까? 손주 보러 가도 될까? 이렇게 물어라.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찾아가지 마라. 며느리 사위에게도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경계를 존중하라. 함부로 침범하지 마라. 우리가 부모인데 뭐 손주 보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들의 집은 그들의 공간이다. 존중하라. 다섯째, 뒷담화 하지 않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사위 뒷담화를 절대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는, 우리 사위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지 마라. 특히 손주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마라. 뒷담화는 관계를 망친다. 뒷담화는 결국 당사자에게 들어간다. 그리고 관계가 나빠진다. 칭찬은 뒤에서 하고 잘못은 앞에서 조용히 말하라. 며느리 사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 우리 며느리 정말 잘해요. 우리 사위 훌륭해요. 손주를 정말 잘 키워요. 이렇게 말하라. 여섯째, 도움 주되 부담 주지 않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사위를 도와주되 부담을 주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도, 내가 손주 봐줬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라. 도움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필요할 때 불러줘. 이렇게만 하라. 도와주고 나서 은혜를 갚으라고 하지 마라. 도움을 무기로 쓰지 마라. 일곱째, 사랑으로 대하기. 선생은 며느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사위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들은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이다. 내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손주의 부모다. 사랑으로 대하라. 그러면 그들도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받는 며느리 사위는 시부모를 더욱 잘 모신다. 손주도 더 자주 보여준다. 며느리 사위를 자식처럼 사랑하라. 여러분은 며느리 사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손주를 보려면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시대가 다름을 인정하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것을 인정해라. 우리 때는 이랬는데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마라. 시대가 변했다. 육아 방식도 변했고 교육 방식도 변했고 생활 방식도 변했다. 변화를 받아들여라. 우리 때는 손주를 업어서 키웠지만 지금은 유모차를 쓴다. 우리 때는 이유식을 일찍 시작했지만
지금은 늦게 시작한다. 우리 때는 무조건 따뜻하게 입혔지만 지금은 적당하게 입힌다. 다 이유가 있다. 과학이 발전했고 연구가 많아졌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았다. 우리 때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나온 것이다. 변화를 인정하라. 둘째, 배우려는 자세. 선생은 손주들에게서도 배우려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에게서도 배워라. 며느리, 사위에게서도 배워라. 요즘은 어떻게 하니? 이게 뭐니? 할머니한테 가르쳐줘. 요즘은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물어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손주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젊게 만든다. 며느리, 사위에게서 요즘 육아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현명한 시부모다. 셋째, 역할 구분과 한계 설정.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의 부모가 아니다. 조력자다. 부모를 대신할 수 없다. 역할을 분명히 하라.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손주를 돌봐줄 때 한계를 정하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봐줄게. 하루 4시간까지 가능해. 주 3회까지 돌봐줄 수 있어. 이렇게 분명히 하라. 한계 없이 돌봐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치면 손주가 짐이 된다. 적당한 선에서 도와주라. 때로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힘들어서 어려워. 다음에 돌봐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무리하지 마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손주를 돌보지 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해야 손주도 행복하다. 넷째, 자기 삶 지키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만 돌보지 마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라. 손주 육아에만 인생을 다 쏟지 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도 소중하다. 손주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손주보다 배우자가 먼저다. 손주 때문에 배우자를 소홀히 하지 마라. 부부가 행복해야 손주도 행복하다. 여러분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계신가요? 적당한 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1. 하지 말아야 할 것 끊기. 부모 흉보기, 부모와 다르게 가르치기, 무조건 감싸주기, 물질로 사랑 표현하기, 과잉 보호하기, 세대 차이 강요하기, 편애하기.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마세요. 2. 해야 할 것 하기. 부모 존경하도록 가르치기, 좋은 이야기 들려주기, 경청하기, 칭찬하기, 함께 시간 보내기, 지혜 전해주기, 기도하고 축복하기. 이런 것들 꼭 하세요. 3. 며느리 사이와 좋은 관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고 감사 표현하고 경계 존중하고 뒷담화하지 않고 도움 주되 부담 주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세요. 4. 세대 차이 극복하기. 시대가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 갖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본질은 지키되 형식은 바꾸고 비판보다 이해하세요. 5.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역할을 구분하고 한계를 정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갖고 자기 시간 갖고 부부 관계를 우선하세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니다. 손주의 부모가 손주를 키운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옆에서 돕는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손주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라. 손주를 아끼되 소유하지 마라. 손주와 함께하되 간섭하지 마라. 그것이 현명한 할머니, 할아버지다. 여러분, 손주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손주 육아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력자입니다. 이 역할을 잊지 마세요. 손주 앞에서 부모를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며느리, 사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그러면 손주와의 관계도 좋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손주들과 함께한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18년을 못 봤지만 지금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도 손주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단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드세요. 손주에게 물질이 아니라 시간을 주고, 간섭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강요가 아니라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손주들이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손주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자식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